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조선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엎어버리고 한반도 해주로 와서 조선을 건국했다. 한반도의 모든 역사는 만주에서 시작되다가 한반도에 와서 정착했다. 지금 맨 끝에 말은 여러분들 그 누구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누구예요? 아는 사람? 맨 끝에 말. 한반도의 모든 역사는 만주에서 시작되었다가 한반도에 와서 정착했다. 아주 휘날리던 옛날 아주 깃발을 날리던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박창암이라고 옛날 자유지를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은 포스타 별 4개짜리를 걸머지고 이 거의 학교에서 주름을 잡다시피 해서 지금은 죽었어요. 수의동 사람인데 지금 이 역사, 뭐 학자, 국어, 문학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으면 나만 똑똑한 사람이고 다른 놈은 다 똥돼지 같은 놈들이다, 무식한 놈들이다, 학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하나 여러분들 나중에 질문하고 싶으면 지금 자꾸 메모했다가 이따가 끝날 무렵에 오늘 일찍 끝날 테니까 이따가 질문을 하라고. 나는 이런 사람들 다 알아요. 여기 저 강상원인가 이 사람은 내가 얼굴 본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다 봤고 이 저 박창암이라는 사람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이 신중 동구 여지승남이라는 책을 내가 권했는데 여러분들 넷에서 신중 동구 여지승남을 구입한 사람이 안 구한 사람도 있겠지만 태반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특재 저 뒤에 앉은 이특재가 와가지고 날 보고 이걸 한번 인터넷을 보십시오. 그래서 화면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어떤 젊은 놈인데 그냥 공박을 하는데 그 공박의 화살이 나한테 집중한 화살이더라고. 그걸 다 뜨면 아이 꺼버려 그거 볼 것도 없어 그랬는데 내가 다 봤다고. 거의 태반 다 봤다고. 보니까 그놈이 앉아서 그게 방송이 무슨 방송이야?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유튜브야? 네. 아 유튜브가 뭔지 뭐 여기 있는 유튜브가 그래? 그럼 본 사람들 많아? 유튜브에 대조선사의 허구 뭐 해가지고 나온 게 25일까지 나왔는데 참 이거 봐요. 지금 뭐냐면 이 지도까지 나오고 여기서 강의하는 그림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누가 찍어다가 거기다가 놨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 그림까지 나온다고. 이 그림 이거 이렇게 조작된 낭선을 퍼뜨리고 다니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또 화살이 나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맞다면은 그 논리가 맞다면 난 무릎 꿇고 안 해요. 이거 나 안 해. 이게 틀리다는 거야. 이게 허무맹랑하고 가짜라는 거야. 그럼 뭐가 맞냐? 여지승남의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 지도가 있는데도 자기네가 그려가지고 그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지승남의 그 일권 뒤쪽에 보면 그 원문 뒤쪽에 보면 지도가 나온다고. 그 지도는 여러분들 어디 지도인지 알아요? 한반도 지도에다가 꿰매단 겁니다. 아 지금 보이고 싶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예, 내가 저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예, 저 일권 뒤에 여기 있어. 학권 뒤에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황해도 이거야. 경기의 서쪽에는 정서야, 정서. 바로 정서야. 서에는 바다가 있는데 여기다가 황해도가 있다고 그랬다. 그 황해도가 어디냐? 요 서울에서 정서쪽에 황해도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도를 봐라 이거야. 한심한 세상이요 내가. 그 지도에다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서북 쪽에다가 황해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얘기야. 내가 그건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 우봉이 씨 같습니다.
누구? 우봉이 씨요. 이완용. 그놈이 아. 만든 놈이 이 씨예요. 아니야. 이게 젊은 애인데, 젊은 사람이더라고. 예, 그 후손 같습니다. 나이 한 3, 40 된 사람인데, 내가 권력만 줬으면 그 새끼 멱살을 주고서 내한테 끌어와라. 난, 그래. 내가 끌어오라 그래서 끌어온 사람도 없고, 심부름 할 사람도 없지만은, 아,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상대할 필요도 없어. 예, 아. 선테크에 많이 올려놨는데요. 내가 다 반박 댓글 좀 달았는데 댓글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아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잘났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몰라. 어? 이게 거기 그 팔도 이성계가 팔도로 정한 거 거기 자세히 나온다고. 그 원문도 나오고. 거기 다만 원문의 지도가 없다고. 그리고 뒤에 원문의 지도는 한반도에 조선을 옮기면서 여기다 지도에다가 그려놓고 맞춘 거라고. 그걸 아니라는 사람은 이따가 질문을 하거나 날 공박을 해서 들어와서 내가 빌도록 만들어 달라고. 참 한심한 일이라고. 한글 국민정음을 다루는 데는 국문학자, 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루게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들이 모르니까 나 같은 저 야외 구석지에 앉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자, 여기 내가 이제 나도 좀 앉아서 천천히 얘기를 합시다. 이건 뭐 오래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내용은 지금 이거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읽어봐도 이 내용에 다 나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원천은 이 글의 내용에 있다고. 근데 이 땅에서 지금 그 여러분들은 그 한글학회라는 걸 잘 알 거예요. 한글학회가 지금 서대문 저 광화문 뒤에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한글학회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1921년에서 올해까지 몇 년인가 좀 빨리 암산으로 계산해봐요. 1921년에서 올해까지. 이게 100년이 좀, 100년이 조금 안 되겠구나. 96년. 예? 지금 한글학회 그 9월 달에 그 연례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96회인가 뭐를 할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이게 내가 88회, 89회, 90회 하는 걸 내가 안다고. 그런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1921년에 조선어학회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질 이 1921년이라는 시기는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시기라고. 이것이 나중에 훗날 해방이 되면서 이 조선어학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름을 한글학회라고 개명을 했다고. 이 한글학회가 만들어진 거는 4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몇 해가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조선어학회라는 게 무슨 단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좀 메모를 해둔 게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1942년 8월 함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어학회 사건이 일본 법정에 들어가서 판결을 하는데 죄명이 없어요. 죄명. 그럼 한글을 잘못 만들었다 이런 죄를 썼다. 뭐 다른 거 어떤 걸 걸고 넘어갔다 그런 죄명도 없어. 다만 그 죄명이 뭐냐면은 국채 변역을 꾀한 독립운동 단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다 붙들어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때 들어간 사람은 내가 여러분들도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만 내가 넣었다고.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자, 이윤재라고 하는 사람 있어.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정세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여기 저 북촌 마을을 개화집 지었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되는 인물이에요. 알지? 네. 한옥마을 지은 사람. 한옥마을 지은 사람이야. 그건 일본 권력을 등에 업고서 요즘 말하는 표현으로
저 핸드폰이 들어오면은 요 시간만은 좀 꺼줘요. 절대 저 받질 말라고. 그래서 누구냐? 이윤재, 정세권,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름이에요. 이극로, 최현배, 김윤경, 이희승이, 장지영이, 이중화, 유인승이, 이병기 알지? 가람 이병기. 저 국문학책에 많이 나온다고. 정인섭이, 안재홍, 안호상이. 이 안호상이는 그때 병중이 돼서 다행히 구금은 안 되고 나중에 고속으로 다 빠져나왔다고. 안호상이는 내가 잘 아는 양반이에요. 여기도 오고 그랬더랬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 들어가서 복사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풍지박산이 됐다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가 이 조선어를 이 땅에서 새롭게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끼워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여기서 발표하고자 하는 나도 몰라요. 무슨 죄명인지. 다만 그 죄명은 국채 변혁을 위한 독립운동단체라는 죄목을 썼는데 그 내용도 어디에 나오는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요 주시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도 할 거 없어. 요건 기록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에 내가 이걸 내가 한다고. 이 주시경이라는 사람은 호가 한흰샘인데 이게 평산 사람이라고. 그럼 이 평산은 황해도 평산인데 그러면 이 평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지도를 가지고 하면 거부감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건 누구하고 고향이 같으냐면은 이승만 씨하고 같아요. 이게.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역사 저 지명고찰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그만두고. 주시경이는 1870년도에 출생해서 1914년에 죽은 사람이야. 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지금 왜 이걸 읽냐. 요 사람이 한반도 사람이냐 지금 현재의 중국 사람이냐 할 적에는 내가 요게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맡기려고 그래. 나는 한반도 사람 아닌 거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야. 내가 윤곽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러나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공부할 적에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야. 주시경 선생의 제자로서는 김두봉이가 있고 이규영이가 있고 최현배가 있고 장지영이가 있고 이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서에는 국어 문법을 만들고 안남 망국사를 지은 사람이고 안남이라는 건 베트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문 초습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국어 문전 음학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국문 초학이라는 말을 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는 한문 초습이나 국문 초습은 전부 다 훈민정음도 조금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한문 초습 즉 천자 동명선시 명심보감 같은 책을 종합해서 한문책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이걸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은 한반도에서 한문 초습이라는 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문이 들어오질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죽은 거 왜 죽었냐. 1914년 독립운동 주동자들이 수감이 되자 해외 만명을 준비하다가 급한으로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고. 요 말은 내가 해석하기에 불가능이지. 너무 짧게 나오니까. 그러나 내 생각에는 1914년에 죽었다면은 1914년은 그 조선 양반 귀족 선비 이런 사람이 한참 이주될 때야. 시작이 될 때라고. 이때 죽었다는 얘기인데 왜 죽었냐. 독립운동 주동자들이 수감이 되자 전부 다 일본 헌병대 감옥에 갇히자 해외 망명을 준비하다가 급한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이런 사료를 참작해서 지금 한반도에 넘어오지 않고 죽었구나. 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반도에 넘어와서의 그 흔적, 이 사람의 생활상이 하나도 기록된 게 없다고. 사전에 기록된 게 없으면 다른 책에도 기록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한반도에 난 넘어오지를 않은 사람으로 내가 보는데 그 이면은 내가 모릅니다. 더 이상은 자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 아까 말한 이 김규영, 최현배, 장지영, 이병기 이런 사람들이 제자이면 틀림없어. 그냥 그 사람들은 넘어왔다고. 넘어와서 이 조선어학회를 꾸몄지. 이 주시경은 조선어학회를 꾸밀기 전에 이미 사라졌는데 그건 대륙에서 사라졌는 게 확실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훈민정음을 한글로 바꾼 것을 내가 얘기합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반포 후 이 글은 여러분들 기록을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서 창제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언문, 그냥 훈민정음을 뭐라고 부르냐. 훈민정음이라는 말도 썼지만 언문, 언서, 반절, 암클. 이 암클이라는 말은 수클은 뭡니까? 한자. 한자 맞아요. 그게 진서라고 그랬다고. 진짜 글이다 해서 진서야. 참 진짜 진서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암클이면은 그거는 수클이라고. 수놈이 있어야 암놈이 있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아해글. 아해글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쓰는 글자라고. 아해글. 그 다음에 가갸글. 가갸, 거겨, 너녀, 노녀 하는 거. 가갸, 거겨가 맨 첫 번에 나오기 때문에 가갸글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가갸글, 그 다음에 국서, 국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조선글로 불려오다가 20세기의 주시경에 의해서 한글로 명명했다 하면서 이건 추정에 의한다 그랬다고. 그런 기록은 없는데 이건 주시경에 의해서 한글이라고 불려졌다. 그거는 일리가 있긴 있어. 왜 그러냐면 주시경의 호가 한흰샘이라고. 이게 한흰샘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한글이라는 건 한나라의 글이라는 뜻이야. 한나라의 글이라고. 사전에 달려있어. 내가 지금 지어서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지어서 만들어낸 것 같으면 누가 욱박을 질러가지고 날 갖다 휘어잡으면 내가 꼼짝 못하게 당하는 수가 있다고. 자료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그럼 한나라가 어딨냐? 여러분들 한국이라는 한나라가 어디 있었어? 한반도에 한과 관계가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다만 어느 시대에 있었냐? 고구려 신라 백제할 적에 그게 사만이라고 그랬다고. 다시 봐요. 마한, 진한, 변한. 마한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진한에서 신라가 나오고, 변한에서 백제가 나와요. 요거를 조선을 한반도로 옮길 적에 요게 진한으로 만들어 놓고 요걸 마한으로 만들어 놓고 요걸 변한으로 만들어 놨다고. 똑같이 만드는 거 수평이동이라고 그래. 그걸 유식한 말로 말하면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말로다가 이 세종 이후에 계속 몇백 년을 흘러오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주시경에 의해서 한글로 된 거로 다 추정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1500 몇 년도에 이게 됐다고 내가 썼는데, 훈민정음이 1400 몇 년도야? 다들 읽었어. 물론 나는 글을 쓴 사람이니까 나도 잊어버려가지고. 1400. 44년? 46년 공포. 그래. 그러니까 몇 년도가 중요한 건 없고, 어쨌든 세종 때부터 1926년까지 맨 끝에는
각야글로다가 불러오다가 1928년에 와서 한글나로 부리게 되었다고 이것도 추정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는 건 한나라의 글, 사만의 글 이런 이야기라고. 사만은 한반도에 없었어.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한 7, 8년 거의 10년 돼가네. 10년 전에 KBS2에서 날 보고 제야사학자하고 뭐 제도권 사학자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 무슨 토론이 하니까 구삼국 시대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 구삼국 시대가 뭐요? 그러니까 마한지난 변환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난 마한지난 변환 역사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다. 여기까지만 해도 각야글이라고 불러왔다고. 이게 각야글로 불러오다가 한글이 돼서 한글날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한반도 사람한테 이 각야글이 훈민정음이 완전히 한글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폭력을 잡아 휘둘러가지고 대학 교수들 보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분명히 최 선생 저 학교에서도 한글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정신병자 아니냐 그럴 거 아니요?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최 선생은 여기 미친놈 소리를 왜 들으려고 여기 왔어? 전주에서 여기까지. 그 같이 미친놈이 된다고.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일깨워주려고 내가 이걸 들고 나왔다고. 이 중국고 국지어음 2호 중국은 여러분들 내 책 옛날 이 개정 안 된 것도 좋고 얼마 전에 상학원 개정 정보판 나온 것도 그렇고 아무 책이나 읽어봐도 나와요. 한국인에게 역사는 있는가라는 책에 훈민정음과 중국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거하고 맞붙여서 중국어는 조선어의 방언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두 개에 지금 내가 쓴 글보다도 더 자세하게 폭넓게 쓴 거야. 지금 읽어봐도 고칠 거 없이 잘 써놨다 이런 얘기야. 내가 쓴 거니까 잘 썼다가 아니라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갖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요. 이거 복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 그래요. 자, 이거 내가 한번 읽을게요. 이 왼쪽에 한문. 아까 한문이 약해서 뭐 저거 하는 양반인데 자꾸 이거 들여다 봐야 그 글자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훈민정음 국지 어음이 2호 중국하야. 그냥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여문자 불상통하니 문자가 서로 백성들하고 통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백성들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득이 여기 28글자를 새로 만들어 넣으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글을 읽고 사용하면은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뒤에 이 번역이 제대로 나오는 걸 내가 다시 이제 맨 끝에 나올 거니까 보고요. 자, 뭐야 이게 맨 처음에 이 부제의 문장은 국지어음 2호 중국 하야가 부제라고 그랬다고. 이 부제의 문장은 훈민정음 맨 앞에 나오는 문귀이다. 이 문장을 놓고는 매양 학자들 간의 해석이 분분하다. 참 옛날에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섭렵하러 다닐 적에 그냥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요. 이때 이 국문학자들이 모이면 말이야 맨날 밤새도록 이거 가지고 씨름들 하는 거야. 이 중국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사실 나도 그때는 희미하게 내가 생각을 했다고. 그 후에 이 역사 공부라니까 역사에서 국문학이 나오는 거지 국문학에서 역사가 나오는 건 전혀 아니라고. 이게 매양 중국이라는 단어 가지고서 싸움질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논설을 까고 뭐 그러는 거야. 중국이라는 단어가
북허이냐 아니면 나라 안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자해 그냥 글자 자체로 보면은 중이라고 하는 건 안쪽, 이면 혹은 중간을 뜻하는 글자로서 바꿔서 보면 바깥, 즉 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역으로는 곤에 해당한다. 중심부에 해당한다. 자, 한어 대사전. 여기 지금 이 책이 한어 대사전이에요. 이건 우리말로 중국 국어사전이에요. 중국 국어사전이야. 얘네들은 국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있긴 있는데 안 써. 한어 대사전이라고 그런다고. 한어 대사전에서 중국이라는 명칭은 상고시대의 하족, 하은주 월적의 하족이에요. 하족이 살았던 황화유역 일대를 지칭하며, 자, 황화유역 일대라는 건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황하니까 여기도 아닙니까? 그러지만은 늘상 말하지만은 여기 위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황하로다가 빠져나간다고. 이걸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대수라고 그랬다. 대수. 한강이라고 그랬다. 한수. 지금은 한수가 인립 다시 만들어 띄웠지만은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한수, 대수, 황하 유역 일대, 그러니까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길 말하는 거야. 여기 일대를 지칭하며 뭐가 중국이라는 말 뜻이 고래로 천하지중이라 하여 중원지방을 가리키는 고라고 고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천하지장, 천하지중.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내 말 이거 잘못 들으면요. 이 다음에 평생 후회돼요. 천하지중이 뭐냐 그러면 천하의 제일 가운데라는 얘기인데 하늘 아래 제일 가운데라는 얘기요. 그럼 이게 다 조선인데 조선의 하늘 아래에서 사다리 타고 쫙 하느님이 내려오면은 예수라는 아들을 사다리로 내려보내면 여기와 닿는다고. 여기 가운데요. 이게 동서남북의 가운데라고. 그게 천하지중이야. 하늘 아래 가장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이게 천하지중. 잘 들어요. 그러나 이 지금 내가 그러는 거는 때에 따라서 이게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더 늘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 이래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90점을 맞든 89점을 맞든 100점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느 때나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저 복희 8개, 주문항 8개를 보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주문항하고 복희하고 시대가 어마어마하다고. 그걸 갖다 이성계 조선시대하고 맞추려면은 그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가운데 땅을 중국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천하지중이라 하여 중원지방을, 이걸 중원이라고 그래요. 중원, 중주, 또 신주, 신이 사는 데라고 해서 신주야. 그 신주라고 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잖아. 하느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래? 대답해요. 빨리. 하느님의 아들은 천자라고 그래. 그렇잖아. 하늘 천자, 아들 자자. 하느님의 아들이야. 여긴 누가 사느냐? 하느님의 아들이 사는데 아까 말했잖아. 하늘에서 사다리 타면 땅에서 제일 첫 발자국이니까 여기야. 그러니까 천자야. 여기는 천자. 천자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 거야. 그 논리를 깨닫고 넘어가야지. 다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똑똑한 살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냄새만 맡고 지나가려면은 그건 지식인이 아니요. 또 이 중국이라는 말을 소화라는 책의 글에서는 측 사이 교침 중국 미의라 하였고, 이 측 사이 이 중국의 약한 중국 지방, 즉 약한 중국 지방을 사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알 거야.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그 네 집단이야. 다시 말할게. 이건 뭐 언제나 이건 공식이니까. 자, 서융족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이건 남만족이라고. 여기는 동이족이라고. 이거야말로 북적족이야.
이 적자나 만자나 융자 이거는 한문을 여러분들 봐야 돼. 오랑캐 글자라고 그게 오랑캐가 사는 뜻이야. 다만 오랑캐가 이런 오랑캐 저런 오랑캐 모형을 자꾸 씹어서 만들다 보니까 만자도 쓰고 융자도 쓰고 적자도 쓰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동쪽은 동이족이라고 그랬다고. 이 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자꾸 이것도 오랑캐 있자라고 우리가 뭐 큰 활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건 근세에 들어와서는 이 이자가 무슨 이자냐? 사람 이자도 되고 이분 저분 할 적에 이 사람을 말할 적에 그때 이자를 쓰는 거예요. 이자.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그게 어지림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저 강의자전에 보면은 동이족이라고 쓸 적에 그 이자는 어지림자하고 같으니라 그랬다고. 그냥 어진 사람들이 사는 데야. 여기는 어진 사람들이 사는 데야. 왜 어진 사람들이 사느냐? 공맹시대가 펼쳐진 이후에 중국의 역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집결해서 사는 이쪽 에리아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나 이쪽으로 가면 야만인들이야. 이쪽도 가도 야만인들. 이쪽도 가도 이걸 뭐라 그래? 여러분들 여기 사람들 뭐라 그래? 북쪽이라고 그러는데 그 북쪽이 어떤 사람이야? 그냥 내가 말하면 흉노족이라고 그랬다고. 흉노족이라고 그랬다고. 흉노는 글자 그대로 흉측한 놈들이 사는 데라. 그냥 야만족이다. 흉노족. 그것을 다른 말로는 몽고라는 말로 쓰고 호지방이라는 말로도 써요. 예고자 옆에 가로자 쓴 거. 그 호지방이라고도 써. 그러니까 이 내몽고니 외몽고니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아주 무식하기가 아니었고 야만적이고 사람 살육하는 걸 보통으로 알고 그래서 호지방이라고 그런다고. 그냥 이 소화라는 책에서 보면은 미미한 중국 땅을 이 사이들이 서로 교침, 서로 칼 가지고 돌아가서 후들르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러냐? 여기 천하지중이니까 여기를 장악해야 내가 황제가 되는겨. 아무리 여기서 뛰어난 칼제비가 나와도 소용이 없어. 어느 놈이나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를 확 쥐어야 내가 황제니라 한다고. 자, 여러분들 지구상에 올라오는 이름 하은주 진한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도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그 어느 하나 나라도 다 이 안에서 생성한다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두리 국가가 돼서 있었는데 이 언어를 학자들은 중언 아음이라고 하여 표준어로 삼고 이걸 관하라고 했다. 이 중언 아음이라는 말은 표준어라는 뜻인데 이걸 관하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관에서 이 말을 허용을 했었다. 지켜줬다.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표준어야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언 아음 관하라고 했고 장강 중하류 지방과 사천, 운남, 귀주, 광서지방의 일부 언어가 따로 통용되고 있다 해서 이걸 서남 관하라는 명칭을 붙여 이 지방의 표준어라고 했다. 지금 이 지방은 얘기가 이 지방의 언어 가치 달라. 다른 데하고 또 달라.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난 1992년도에 처음 중국에 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이드가 여기서 이 지방으로 가면 여기 가이드가 나오고 여기서 이 지방으로 가면 여기 가이드가 나오고 여기서 이 지방으로 가면 여기 가이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가서 풍물이 다르니까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언어와 토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서남관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남쪽 지방에 소주, 상해, 절강지방의 사투리를 묶고 오지방 광원이라고 또 묶어놨어. 이건 학자들이 묶어놓은 거야. 이건 뭐 묶어놓는다고 해서 말이 통용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을 어떻게 언어를 다뤄야 될 것인가를 걱정하다가 오지방 언어를
가지고 지금 지칭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지방 언어가 달라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복건, 광동, 온주, 하문 등 장강 남쪽의 방언을 묶고 민지방 방언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지방의 말이 또 달라진 거예요. 이지방의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걸 전부 다 해석하자면 여기 말하고 여기 말이 일 들어갔고 여기 말이 또 일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시대별로 하도 이 언어가 혼재해 있어가지고 학자들이 다만 그 금을 거놓는 거야. 아, 이 사람들 그 오지방 말은 이렇게 묶자. 제 말을 그 다음에 호남의 남부 한강줄기를 따라 광서지방과 안남일부를 묶고 광서방언이라 하여 관리하였고, 춘추 5패가 오랜 세월을 머물렀던 절강지역과 강서지역의 사투리가 동일시된다 하여 이 지방의 언어를 월지방 방언이라, 여기 또 월지방 방언이라고 또 묶어놓고 하는 등 이 언어군을 묶어 관리하였으나, 이렇게 묶은 지방 방언군에도 안에서도 말이 많아 통하지 않았으며, 같은 성안의 고을과 고을의 말도 달라 통하지 않는 일이 예사였을 뿐만 아니라 도농간, 즉 도시와 시골 간의 언어, 또 혈통과 족족 간의 언어도 유별나 있어 시정자가 언어를 관리하기는 요원한 일이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동기가 이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훈민정음 얘기예요. 이것이 조선조에 들어와, 조선이에요. 지금 조선 얘기하는 거, 중국 얘기하는 거 아니요. 이것이 조선조에 들어와 가장 큰 역점 사업이었을 것이다. 세종은 훈민정음은 글자의 자형에 있어서 정인지의 발문에서 보는 것처럼 글자의 모양은 옛날 전자의 모양을 번떴고 소리를 따랐으나 자음은 7가락에 어울리게 했다. 요 말은 지금 이건 훈민정음이라는 책 읽으면 어디나 다 나와요. 상형이 자방고전, 인성이 흡조라고 밝힌 것이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모르면 이 다음에 질문을 받아도 이거 대답을 못하면 아는 척 하더니 개뿔 모르네 그런다고. 옛날 7가락이 왔다. 요 한문 얘기예요. 사형이라는 건 글자의 모양이 자방고전이라고 했다고. 자방고전. 글자의 모양이 옛날 고전을 닮았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고전을 닮았다. 이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은 이게 붓전자라도 그리고 이게 모양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상형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형문자. 이 상형문자를 더 들어가면 글자가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소전이 돼. 소전, 대전. 그러면 소전이 된다고. 이 전자가 상형문자라고. 이게 상형문자라고 배워두면 돼요. 이게 전자를 찾아봐서 쌓아봐도 여러분들 흡족한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옛날 전자다 이거야. 그 전자가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김대섭 씨가 하는 금석, 금문, 금석학이요. 그럼 금석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화로 같은 거, 청동기에 이런 술잔 같은 거 이런데 글씨, 옛날 글자가 없던 시절에 글씨를 그려 놓아서 그걸 언어의 상통으로 쓰기 위한 수단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도 아니고 글씨도 아니고 그걸 금문이라고 해요. 대체로 금문이라고 해요. 훈민정음의 본체는 전자, 즉 상형문자에서 왔다는 말이니, 여기서 상형은 여러분들이 환단곡에서 보면
대발자국, 사슴발자국에서 창안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판당국에서 보면 가림토라는 말로 여러분들은 많이 익혀질 거예요. 이 가림토도 맞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다만 한반도의 가림토라는 글자는 한반도의 글자가 아니고 대륙에서 나온 글자를 가지고서 이게 조선 한반도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한반도의 문형으로다가 알지. 그러니까 이건 가림토는 누가 만들었냐? 뭐 판당국에 신지라고 나오지? 예. 신지라고 나온다고. 신지가 만들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먼저 나온 사람인데도 이 신지라는 사람은 한문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이름이. 그냥 중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지금 이 훈민정음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이 훈민정음이 한반도 글씨라고 보여집니까? 나는 아니요. 왜 아니냐? 이 훈민정음 원문을 보라고. 원문을 보면 이게 전부 다 한자 투성 속에다가 한글 만들어 끼운 걸 설명하는 거 아니요? 이 한반도에서 한글 가지고 만들어 끼우면 한글로 써주던가 해법이 다르게 나와야지. 한반도에서 한문을 만들어냈나? 첫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한문으로 섞어서 만들었어. 한글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근데 이게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나? 어? 이해가 안 가요? 난 이걸 보면서 그래, 이 책을 보면은 문체가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한문으로 이걸 번역을 해놨다고. 한반도에서 한문으로 번역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일일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전부 다 이 기역, 이언, 디귿, 리을,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빨이 속에서 이 바람을 내뿜는 그 형용을 전부 다 이거 써놓은 거라고. 치라는 거, 이 이빨이를 치라고 하는데 이 치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 소리가 나온다. 이걸로 써라, 이걸로 써라는 거야. 이런 연유로 해서 이런 연유로 해서 세종 1443년 세종 25년에 훈민정음 언문은 거의 완성을 보았고 언문청을 설치하고, 이 언문청이라는 말은 그냥 민간인들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글이야. 그냥 한자, 즉 진서를 쓰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이 민간인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글자를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읽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설명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지금 현재도 중국에 가면 56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얘네들 말합니다. 이 소수민족이 공부를 안 합니다. 책을 갖다 줬어도 안 읽습니다. 얼굴에는 그냥 시꺼먼 겸장칠에다가 흙 바르고 말이야. 그냥 사람 같지도 않고 개돼지처럼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통용을 하기 위한 글자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세종은 신경을 썼던 거라고요. 한반도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비슷해요. 물론 사투리는 여기도 있어. 사투리는 있지만 사람이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은 그렇게 없었어요. 여기. 옛날 초근목피로 살던 사람들도 그 사람 밑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 위에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언문청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의 대례 원리를 열국케 하는 편, 그 보호를 위하여 용비 어천가를 짓고, 그러니까 이 글을 시험 삼아서 맨 첫 번에 나온 책이 용비 어천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인지, 최항, 박백년, 신숙주, 이계, 성삼문, 강희한, 이설로 등의 지편전 학자들을 모아 문서를 번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446년 세종 28년 9월에 백성들에게 공포하였던 것이고, 그림 사이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어제는 황제가 지었다는 뜻이다. 여기 어제라는 건 임금이 지었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선 황제가 지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더 가능한 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기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여기 나오죠. 이 어제는 어자는 임금이라는 표기보다도 황제라는 표기에 가까운 글자예요. 이게 그림 4에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란 앞에서 언급한 조선의 서울이라는 말이니 조선의 서울에는 황제가 계신 곳이라는 것은 두말 나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여러 날을 지세워 모음과 자음 28글자를 음양에 맞게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서 나도 못 읽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질문을 할 이유가 있겠어? 여기 이건 우리는 지금 훈민정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우리가 훈민정음 그러면 이거 그 당시에 이거 지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왜? 여기 훈자도 지금 우리 발음하고 달라. 점 하나 찍혔잖아, 여기. 또, 정자도 마찬가지야. 점 찍힌 데다가 이 동그라미 위에 뭐가 있어? 꼭지가 달려있네. 꼭지가 달려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훈민정음이라고 다 읽었어. 그래서 이거 훈민정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거 흠자가 아니라고, 이거. 얘네들 원래 이걸 쓰던 때의 글자는 우리가 지금 소리 내는 것처럼 안 읽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중국의 쏴라야. 나도 중국말을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누가 훈민정음이라고 읽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한반도에 온 조선의 한글학자들이다 이런 얘기야. 최연변이, 이의승이, 아까 내가 여러 사람 이름 쭉 대줬잖아.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한글 맞춤법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야. 이해가 가요? 네.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 진짜요. 아까 그래서 내가 그걸 띄워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거 한반도 사람한테는 지금 중국말로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여기서 쓰는 말에다가 여기 억양에다가 글자를 다 바꿈질을 했다고. 정성을 뺐다. 아, 정성했죠. 대단한 놈들이요, 뭐. 아니, 정성을 뺐다 이렇게. 종성? 네. 종성? 그러니까 사상같이 이걸 다 빼고. 그러니까 한반도 그 사성을 만드는 건 맞는데 요거 네 글자가 있잖아요. 이 점이니 뭐 이런 거 왜 안 쓰는 거. 예. 안 쓰는 걸 빼버린 것은 여기 어음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 빼버린 거란 말이야. 그걸 잊어버리고 몰랐고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글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중국말에는 허용이 되지만 한반도의 이 백성들의 언어 체계는 그거를 놓아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전에 여기 한뭐야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중국말 잘하겠는데 뭐 나는 중국말을 전혀 안 배운 사람이야. 그 슈알라 하는 거. 어?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서점을 잘 찾아요 중국에 가면. 대단한데 나중에 그걸 갖다 억지로 써가지고 말이야 뭐 비행기는 날틀이라고 그러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욕벌만 이만 먹었지만은 그걸 다 나는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시경한테 배운 학자들이 제자들이 한반도에 다 넘어와서 여기 와서 완전히 일본 등에 업혀와서 여기 와서 여기 말에 어울리게끔 글자를 잘 만들어 놓은 건 대단한 일이지만은 주시경은 넘어오지 않았다. 난 그렇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건 확인할 길은 없어요, 나는.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이건 마지막이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이 앞에 내가 어물쩍거리고 내가 번역을 해놓은 게 내 앞에 있었다고.
끝으로 훈민정음 원문을 보자. 자, 이 원문은 여러분들 내가 한자해 가지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하고 따분해. 여러분들도 또 아유 우리는 이것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요 원문은 요 글자 그대로 풀면 바로 요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한문학자 대가를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요 말 이상은 만들지 못해요. 이 글은 글을 글자 그대로 직역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된다. 나라 사람들의 말소리가 중국말과 달라서 문자와 더불어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백성들은 불평하여 걱정하였고 뜻을 전하고자 해도 끝내는 뜻을 펴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는 것이니 습득하는 데 있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로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28글자를 만들어놨어. 28글자를 다 만들어서 써놓으니까 한반도로 읽어보니까 이름이 28글자가 슈알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넉살 빼버린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 이렇게 보면 원문의 뜻은 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 설명한 대륙, 즉 대조선의 환경을 감안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안이 더 가슴에 스며들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요건 아까 다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나라 안 각 고을마다 말하는 사투리가 심하여 백성들의 말소리는 서로 다르고 임금이 있는 조정, 즉 중국의 말과도 통하지 않는다. 문자는 같은데도 문자를 나타내는 소리가 이곳저곳마다 달라서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말로는 동하지 않아 뜻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조정, 즉 중국 문자에 소리를 내는 구호를 새로 정했다. 누구든 문자를 배우려 하거든 문자를 가지고 말을 하려거든 28자로 된 음법을 이용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니 먼 지방 사람들과도 같은 소리로 통하게 되므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요거 요렇게 해석해야 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